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NC소프트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던 기업 중에 하나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좀 친숙한데, 일단 문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29일 종가에 83만 4천 원의 매수. 현재 반토막 이상인데 이거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네,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83만 4천 원의 매수를 하셨으면은 매수 직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좀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게임 업계를 볼게요.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엔 국내 대표적인 게임 회사 중에 하나죠. 그것도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게임성이나 기술력 자체는 이미 좀 입증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개인적인 이런 어떠한 기술력이나 게임성을 좀 제외를 하고도 현재 게임 업계 자체가 조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뭐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비단 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해서 뭐 NC소프트를 포함해서 현재 게임주들의 이제 그 부진의 원인이 결국에 1분기에 대한 신작들이 전부 다 연기가 됐죠. 요게 이제 2,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1분기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재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엔 결국에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에 이제 자사에서 출시하는 게임이 흥행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어떤 흥행성이라든지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NC소프트를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인 게임업계 자체가 이 1분기 신작에 대한 어떤 라인업이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점들이 전반적인 게임업계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어떤 요소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게 이런 것들이 2, 3분기로 옮겨진다면 역으로 봤을 때 2, 3분기에는 모멘텀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게임 업계마다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까지도 조금 부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는 날까지도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NC소프트는 조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점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신작 라인업이 조금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일단 3분기까지는 기존에 이제 그나마 흥행작이었던 게 이제 리니지 모바일이죠. 그래서 리니지 모바일이 아마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조금 실적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그런 흥행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뭐 하락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부터는 우리가 좀 확실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에는 그 해외에 대한 어떤 사업 라인을 굉장히 좀 확대한다라는 점에서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리니지 또 W가 있죠. 요게 이제 출시 당시에 굉장히 좀 인기를 모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주춤하지만 결국에는 또 해외에서의 반응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리니지 W가 현재 4분기부터 북미 그리고 유럽 쪽에 진출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뭐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아이온 리니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굉장히 좀 그 대표적인 흥행작 중에 하나였죠. 요것도 지금 현재 국내뿐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대만 쪽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 최대 대여작이 이제 TL 글로벌이죠.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밀린 어떠한 그런 밀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TL 글로벌이 내년 1분기로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조금 우려감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여전히 우리가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리고 리니지 W가 해외로 사업을 좀 다변화하고 확장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NC소프트가 현재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시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은 하겠습니다. 다만 2, 3분기까지는 신작 라인업 부재 그리고 뭐 리니지 모바일도 1분기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악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저점 이하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문의 주신 분의 매수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에 83만 4천 원까지 다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단번에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요. 일단 4분기부터 우리가 좀 기대감이 있지만은 현재 상반기 1분기부터 3분기에 대한 어떤 투심 악화 부분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바뀌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가더라도 사실상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실 거면은 아예 장기적으로 가시던지 지금 뭔가 기회비용을 생각하신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본전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4분기에 어떤 그 TL 출시 그리고 뭔가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떠한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 좀 이룬다고 해도 사실 단기적으로 한 65만 원에서 60만 원 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상 가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작들이 좀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란 판단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또 이제 신작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대박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 사실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에 조금 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업황의 어떠한 중요성도 있겠지만 업황보다는 개별 종목이 개별 기업이 얼마나 뭐 흥행성이 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할 만한 요소들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부재하다라는 점에서 단기 투심 회복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비중이 아직 얼마인지 안 써주셨는데 비중이 좀 낮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낮아져 있는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60에서 65만 원 정도에 좀 빠져나오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을 난 아예 장기로 볼 거다라고 하시면 뭐 배당까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격 신경 안 쓰고 가져가 볼만 하지만은 결국엔 뭐 배당도 배당이지만은 주식을 하는 거는 차익 실현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매수가에 단번에 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두 가지 좀 힌트를 드릴게요. 한 가지는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서 본전 탈출을 하자. 그리고 하나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뭐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낸다라든지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예 뭐 장기 투자로 갈 거다 나는. 그러면은 요거는 뭐 다달이 적립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가치주들이 좀 장기 투자하기도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시기가 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결국에 전략에 따라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떠한 그 매도 포지션이 좀 달라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번 트레이닝을 돌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대형주기 때문에 목표가는 3%를 잡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분의 종가 부근 83만 8천 원 부근에서 한번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얼마만큼의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말씀드리죠. 분할 매도해서 수익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화를 해야지만 또 추가적인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시드머니 자체가 좀 무한이 되는 그런 효과들도 여러분들이 좀 겪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라고 해서 꼭 장기적으로 그리고 들고 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대형주든 중형주든 물론 그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변동폭은 굉장히 좀 다르겠지만 결국에
주식은 딱 두 가지 방향이죠.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략에 따라 맞게 세워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많은 누적 수익률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매수할 때만 해도 뭐 반토막 이상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그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하셨겠죠. 그렇듯 주가 예측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체크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됐고요. 총 1년 반 동안 1년 반은 안 됐지만 1년 조금 넘도록 총 13번의 매도 구간이 있었고요. 누적 수익률을 29%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주에서 29%면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그만큼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적 수익률로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거 이제 관계없이 여러분들 항상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0 얼마에 지금 매수가 들어가셨는데 현재 마이너스 50% 넘게 손실이시죠. 그치만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3번의 매도로 무려 29%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항상 잡아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가, 비중, 날짜, 종목명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